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받은 14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자로 한국에 통보된 관세율은 25%. 지난 4월 상호 관세 발표 당시와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 비관세, 무역 정책 등으로 미국이 그간 적자를 봐왔다며 25%는 낮은 숫자라고 선심 쓰듯 주장했습니다. This is not really equitable from our standpoint because it's just a small token by comparison to the damage that's been done over the years. 일본 25%를 비롯해 다른 13개 국가도 20%대에서 40%대의 관세율이 적힌 사실상 같은 내용의 서한을 통보받았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은 모든 나라가 다음 달 1일부터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비관세 장벽 등을 없애면 서한은 조정될 수도 있다. 부과 시점도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서한을 지렛대 삼아 3주 더 시간을 줄 테니 미국 입맛에 맞는 제안을 가져오란 압박입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는 별개라고 밝혀 협상 또한 별개라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보복 관세로 맞선다면 관세율이 그만큼 올라갈 거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90일간 7차례의 협상. 하지만 서한에 적힌 일본의 관세율은 25%였습니다. 이전 발표보다 오히려 1%포인트 오른 숫자에 일본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강요 전원을 소집해 관세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피해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니안 타협은 피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今般米国政府がすでに課している追加関税に加え、関税率の引き上げを発表した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 하지만 추가로 주어진 3주의 협상 기한 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긴 힘들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가 있고 선거 뒤 협상 시한은 11일밖에 없어 쌀 시장 개방 같은 미국의 요구를 일본이 수용하긴 어려울 거란 겁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압박에 좀처럼 미국을 비판하지 않는 일본 정치권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인 자민당의 간부는 받아들일 수 없고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서한 통보 뒤 미일 장관이 통화했지만 협상을 계속하자는 원론적 얘기만 오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관세 25%가 현실화하면 GDP가 0.4%포인트 낮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일본 정부는 피해 분야 지원책도 검토 중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일 8개 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담은 서한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가 공개했습니다. 필리핀에는 4월 발표 때보다 3%포인트 오른 20%, 브루나이에는 1%포인트 오른 25% 관세율이 적시됐습니다. 관세율이 내려간 곳도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무려 14%포인트, 리비아와 몰도바, 이라크에는 각각 1에서 9%포인트씩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는 무려 50%의 폭탄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지난 4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했는데 40%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은 국제적 불명예라면서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된다. 마녀 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썼습니다. 특히 브라질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들의 근본적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면서 8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브라질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기업들의 디지털 교역 활동에 대한 브라질의 공격도 거론했습니다. 무역법 제301조에 입각해 브라질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도 명령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집권 1기 때 좋은 관계였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와 대척점에 있는 룰라 대통령을 궁지로 모는 정책을 공개 발표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유럽연합과 인도에 대한 관세율은 여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협상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끝낸 베트남.
지난 4월 처음 통보받았던 상호 관세율 46%를 20%로 낮췄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제일 낮은 관세율을 받다 보니까 베트남에 아무래도 생산 활동이 더 많이 재개될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20% 관세만으로도 베트남의 대미 수출 4분의 1이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베트남은 미국의 관세율 0%로 시장도 개방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세 서한을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관세율 36%를 통보받은 태국, 5년 안에 대미 흑자를 70% 줄여보겠다는 당근을 내밀었습니다. แล้วก็ในข้อความก็จะมีบอกว่าให้เราเร่งคุยซะให้ก่อนวันที่1 สิงหาคมให้ได้ 관세율 32%의 인도네시아도 미국산 수입을 늘리겠다고 했고 필리핀은 부랴부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40%의 상호 관세를 통보받은 라오스와 미얀마입니다. 대표적인 친중 국가들로 정치, 경제적 혼란도 계속되고 있어 미국과의 제대로 된 협상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은 최근 외교장관 회의에서 관세 관련 일방적 조치에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만 강조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유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보내면서 제시한 협상 시한은 8월 1일입니다.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각국이 미국과의 총력 협상에 나선 가운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이번 통보가 협상 전술이냐, 실제 부가냐는 질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진짜 부가될 거라고 답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real if the president doesn't get a deal that he thinks is good enough. But, conversations are ongoing and we'll see where the dust settles. 해실 위원장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합의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조건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자 백악관 경제참모가 공개 압박에 나선 셈입니다. 주말 사이 30% 관세를 통보받은 유럽연합과 멕시코는 일단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14일 발효 예정이던 대미 보복 관세를 8월 초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We have always been very clear that we prefer a negotiated solution. This remains the case and we will use the time that we have now till the 1st of August.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차분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자신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특히 트럼프가 관세 서한에서 언급한 대로 미국으로의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해 국경 보안 강화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 이게 사실 말이 서한이지 받은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습니까? 이 서한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 우리나라의 상호관세가 적힌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을 받은 나라는 우리와 일본을 비롯한 14개 국가고요. 네. 통보받은 관세율은 20%대에서 4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관세 부과 시점은 8월 1일부터고요. 우리는 4월 발표 때와 똑같은 25%를 책정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는 4월에 있었고 지금 그것을 한번 유예하겠다 해서 이제 7월 8일까지 유예였는데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보낸 이유 뭐가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상호관세를 발표한 게 현지 시간으로 4월 2일입니다. 네. 그리고 7월 8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협상을 더 하자고 했었죠. 이 협상 시한 직전에 서한을 보낸 건데요. 8월 1일까지 3주 정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관세율을 낮추고 싶으면 미국 입장에서 더 매력적인 제안을 가져와 봐라. 이런 취지의 압박으로 보입니다. 서한을 보낸 뒤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보이는 말을 했습니다. I would say firm, but not 100% firm. If they call up and they say, would like to do something a different way, we're going to be open to that. 자, 지금 이런 서한을 받은 우리나라 정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이 서한이 관세 유예를 사실상 한 달 연장해 준 거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서한을 받은 직후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료를 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치열하게 협상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에 협의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어서 다음 달 1일까지 상호 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거로 보고 남은 기간 동안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협상에 박차를 가한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란 얘기입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관세를 논의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여 본부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주가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본격적으로 이제 협상을 가속화해서 랜딩 존으로 빨리 그 협의를 진전시킬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번에 협의를 했다. 자, 그렇다면 미국과 협상에서 우리의 과제 뭐로 꼽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최대 목표는 관세율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전 품목에 매겨지는 상호 관세도 지난 4월에 통보받았던 25%에서 더 낮춰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특정 품목에 매기는 품목별 관세에서 미국의 양보를 많이 받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자국 이익이랑 많이 연결되는 특정 품목들에는 별도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관세는 각각 50%와 25%에 달합니다. 철강과 자동차 모두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이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최소한 인하를 꼭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겐 굉장히 부담인데 협상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해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서 품목별 관세를 철폐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을 오히려 더 늘리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추가 부과가 예고된 품목들도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처럼 우리 주력 수출 품목들입니다. 특히 의약품에는 무려 200% 관세가 언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chips, and various couple of other things, big ones. 자,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느 일방이 이익을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쪽이 서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교환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쉽게 공개할 수도 없고 자, 우리 정부는 어떤 협상의 카드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네, 우선 알려지기로는 우리 정부는 미국이 원하는 제조업 재건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가 우리다, 한국이다라는 점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여한구 본부장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뭐 조선이라든가 그리고 이 반도체라든가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미국의 그 제조업 재건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사실은 이 질문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관세는 인하되는 겁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지수입니다. 정말 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 LNG 사업 협력 얘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채굴한 천연가스를 1,300km 넘는 수송관을 통해서 운송을 해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기업들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정부도 협상 지렛대로 사업 참여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막대하고 사업성도 불확실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먼저 받아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번에 뭐 이런 관세 관련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은 고심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 관세만 카드를 내민 게 아니라 방위비 분담 얘기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South Korea is making a lot of money, and they're very good. They're very good, but you know, they should be paying for their own military.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통상과 투자, 안보 등 관련 현안을 총망라한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미국에 역제안했습니다. 협상 분야를 넓혀서 우리한테 필수적인 품목들은 먼저 구해내자 이런 취지인데요. 다만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 달 1일이어서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